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엄마표 영어 후기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부하는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자주 댓글을 주셨는데 요즘에는 스터디 타이거라는 닉네임으로 바꾸셨어요. 네, 어쨌든 박희정 님이시라고요. 용인에 사시는 이제 지호 엄마세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호 2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비슷한 나이 또래의 또 지호라서 더더욱, 예, 반갑게 여겨지네요. 네. 이제 스터타이거님께서 예전에 제 영상 댓글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전에 영상 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꾼 후,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하시게 되신 거죠. 영어가 즐거운 영어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요즘은 뭐 책뿐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건담을 가지고 만들고, 영상도 보고, 구글에서 찾은 전문가 리뷰도 스스로 해석하면서, 네.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기가 이제 라이팅도 해서 올리는 모양이에요. 영상만 본다고 걱정하던 제게 도움을 주시는 영상을 올려주셔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예, 확신이 없으시니까 약간 좀 의심을 하게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재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영상을 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안도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선배맘이 되셨으니까 좋은 이야기 좀 풀어주십사 제가 메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메일로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5학년이고요. 예비 초6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엄마께서는 40대 후반에 미용 쪽 일을 이제 프리랜서로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어쨌든 이제 이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엄마보다 아이가 더 영어를 잘하는 케이스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지만 엄마표 영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엄마보다 더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네, 저희 엄마표 영어는 아주 어릴 때 놀이로 영어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어라고 공부라기보다는 보통 엄마들이 하는 노래, 뽀로로 정도 틀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영어로 틀어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예전에 계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예, 아이가 좋아하는 게 일단 처음에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뽀로로가 이제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그것만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영미권 콘텐츠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집은 이제 다양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편견 없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놀이식으로 많이 수용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원래부터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글책은 가능한 많이 읽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같이 그림을 보고 대화를 했다라는 게 정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읽어주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거기에 열의를 보이시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책을 읽어주는 것도 그 내용만 그냥 쭉 읽어주시는 것보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스터디 타이거님은, 예, 제가 하는 방식, 저를 처음부터 알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제 아기 때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과정을 이제 보니까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미리 참 잘 지켜오신 분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아이가 4살 정도 되는 무렵부터 이제 엄마께서 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셨나 봐요. 아프셨대요. 그래서 5살 되는 무렵에는 간단한 그림책도 한 권 못 읽어주는 그런 그 형국에 이르셨는데, 그때 남편께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뭐를 사용하셨냐면 드림큐브라고,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동화책 읽어주는 그런 그 빔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구매해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 예전에 제가 이제 맘스쿨을 이제 오프라인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캠핑장 갔을 때도 이제 영화를 이렇게 틀어놓고 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대신 책을 읽어주길 원했던 이제 원래 엄마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약간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것,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수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쨌든 뭐 한글 동화책도 있고 영어 동화책도 있으니까 밤마다 이제 엄마 목소리를 대신해서 아이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엄마 목소리만이 아니고 기계 목소리도 괜찮다라는 것에 어떤 또 반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사례가.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엄마가 그냥 방치를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 나누어 주신 것. 이게 정말 그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가능하면은 함께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가 그냥 혼자서 넋놓고 막 계속 읽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이제 2번의 수술을 거치는 동안 엄마 목소리 대신 함께 들었던 드림 큐브에 있던 이제 한글 영어 동화책을 거의 전부 외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의미도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다고.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영상 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림과 더불어서 맥락을 통해서 어휘를 익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마 그런 과정이 어렸을 때 엄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때는 뭐 엄마표 영어 이런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어의 의미도 알아갈 즈음에 영어에 거부감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제 공룡 다큐멘터리 콘텐츠도 이제 보여주셨다고 하고 이제 영화도 함께 많이 보면서 콘텐츠에 좀 의존하는 엄마표 영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콘텐츠 중심의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그 많은 걸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 영상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엄마가 이제 편찮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선책을 쓰게 되셨지만 그것이 굉장히 정말 유효했던 거죠.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 엄마지만 아이가 언어에 상관없이 보고 싶은 영상을 즐겨보아서 자막이 있거나 없거나 좋은 콘텐츠를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흥미가 중심이 되는 영어 콘텐츠가 아주 아이의 영어 실력을 키워줬던 것 같아요. 아이가 6세에서 7세 사이에 엄마로 인한 충격으로 살짝 이제 소아 우울증이 와서 아이 마음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 봐요.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정이네요. 보니까 그때 이제 그림책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마음에 닿는 책을 찾다가 7살에 만난 책이 이제 로버트 먼치의 Love You Forever. 이건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아이의 마음이 그 책을 통해서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어로 된 그림책도 엄마가 읽어주지는 못해도 같이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제 주로 그림과 단어 정도만 해석하는 수준이어도 감동은 그대로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림책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고 이거는 한글책이건 영어책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글자를 빨리 떼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제 책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 그림과 맥락, 스토리 안에 담긴 내용들이 정말 아이와 엄마를 다 성장시키는데 딱 이런 이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7세 말 정도의 어린이집 영어 선생님께서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따로 가르치시냐고 물어보셨다고.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학교에 영어 수업이 없으니까 따로 가르치라고 하시니까 이제 영어 도서관 가까운데 이제 뭐 아마 유료 영어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그나마 안 하고 책으로 배우는 곳이어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도 비슷한 곳을 그런 걸 이제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2학년 때 아들이 이런 영어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영어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원하는 것을 들어보니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엄마표 영어 공부 방법을 이때부터 좀 찾아보셨다고 해요. 잠순의 책도 보았으나 저에게는 너무 높은 산이었고 영어를 아들보다 못하는 엄마로서는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연히 놔둘 수는 없어서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주었고 음원이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라도 함께 들으면서 그때부터 엄마도 파닉스 공부부터 하기 시작하셨다고. 대단하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영어가 이렇게 되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 덕분에 알게 됐다고, 제 영상들 덕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2년 이상 선생님 채널을 보면서 제가 하던 것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셨지만 아이가 그토록 학원을 싫어했던 이유도 알게 된 저는 무척이나 늘 아이의 속도보다 느린 엄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영어 이제 감각이나 영어 능력이 엄마를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같이 공부했다고 해도 아이는 렉사일 500에서 700 정도의 책을 읽는 것에 비해서 엄마인 저는 200에서 400 정도의 쉬운 책도 겨우겨우 읽어나가고 오히려 지금은 아들에게 공부 방법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들이 더 훨씬 잘하나 봐요. 힘들고 지루한 공부에 친구처럼 동지처럼 이제 되어주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제 키 포인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엄마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제 친구처럼 혹은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엄마한테 좀 가르쳐 줘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는 또 신이 나서 더 효능감이 커졌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선순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영어 도서관은 아이가 가고 싶어 하거나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은 엄마표이고요. 스스로표, 이제 컨텐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자유시간이 많아진 시점에서 실제로 책 읽는 레벨이 갑자기 이제 급성장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마 이제 충분하게 놀이로서 그냥 영어 영상 콘텐츠로서 아이가 영어를 익히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이런 케이스인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이제 언어 학원 선생님의 양심 뭐 이런 영상 촬영해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되게 비슷한 경우가 된 거예요. 소개받아서 한번 다닐까 해봐서 갔던 학원 원장님이 사실 본인도 가장 하고 싶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국어 습득 방식인데,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도 그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이가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배워서 원서를 재미있게 읽고 영어를 좋아하는 게 보인다고 하시면서 학원에 와서 아이의 영어 감정을 망칠 수 있는 그런 학원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다독을 하면서 오히려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시키라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이가 원하는 방법이고 받아별 선생님도 좋다고 하시는 것이니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표 영어가 딱 우리 집에 맞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영어를 진행하면서 나누었던 그 수많은 대화는 다른 공부에도 영향을 주어서 학원표가 아닌 거의 모든 것이 스스로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어는 필요할 때는 뭐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종종 학원이나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원할 때는 얼마든지 그만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네요. 예, 언제나 아이보다는 조금 느린 엄마이지만 유튜브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틀어두고 공부하는 자세로 진행하는 엄마의 모습에 아들도 유튜브를 이제 선생님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들도 다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그게 재미있으면 이제 뭐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엄마표 영어도 배우고 다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움의 자세가 저절로 즐겨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이제 스터디 타이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 엄마표 영어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하는 글들을 이제 보내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사실은 제가 새 채널 시작하면서 예전에 후기 영상들 더 많았었는데 좀 제 책 나올 때쯤에 이렇게 찍었던 그 영상을 지금 다시 올리기가 애매해서 그분들 거 지금 다시 못 올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에 또 얼만큼 이제 발전했는지
또 저한테 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터디 타이거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예, 우리 지호 성장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행복한 영어 하세요.